네, 용량 때문에 또 끊겼네요. 보니까. 자, 세무조정까지 했었죠. 자, 감소, 지급은 지급끼리, 설정은 설정끼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4천만원에서 1,500만원 감소됐죠? 자본의 감소로 송금산입 대충 2,500만원 마이너스 유보하고요.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 2,500만원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자, 그리고 설정 차이 1억 5천에서 0원으로 됐기 때문에 부채 감소, 송금불산입 대충 한도 초과액 1억 5천만원 유보 소득 처분합니다. 자, 기초 유보 잔액 5,400만원에 송금산입 때 마이너스 유보 2,500만원 차감하고요. 다시 유보 금액 1억 5천만원 다음에 1억 7,900만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장부상 기말 잔액 2억원에서 2,100만원 차감한 금액 1억 7,900만원이 되겠어요. 제대로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산입 한도액 계산 같이 보겠습니다. 주 한국의 21기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 자료네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5억 원이었고요. 자, 그럼 먼저 회계상 대충 T계정 그려야겠죠. 그리고 세법상 대충 T계정 그려줍니다. 자, 차변에는 감소와 기말 그리고 대변에 기초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기초 먼저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21기 기말 잔액 나와있고 설정액 나와있고 다른 건 안 나와있네요. 기초 X 감소 Y 잡고요. 기말 1억 5천 설정 1억 원 기입해줍니다. 자, 그리고 20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2천만 원이다 되어있죠. 송금불산입 2천만 원 유보금액 이 기초에 있겠죠. 자, 그러면 세법상 대충 T계정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는 회계상 기초금액에 유보금액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X-2천만 원이고요. 감소는 Y 그대로 가져가고 기말 잔액 보는데 퇴직금 전환금 20일 기말 잔액이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1,800만 원 인식해주고요. 설정은 대차 차액이니까 계산해 보면 자, 1,800만 원 더하기 Y 마이너스 X-2천만 원이죠. 1,200만 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수니까 0원으로 잡고요. 따라서 설정 한도액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송금 산입 한도액 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도는 따로 구할 필요 없죠. 자, 송금사의 한도액 계산하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멈춥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6번 퇴직연금 충당금 잔액 계산입니다. 사례 1번 볼게요. 자, 연금 충당금의 잔액을 계산하는 것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 내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T계정 그려주시고요. 기초잔액부터 먼저 기입합니다. 자, 회계상 기초잔액은 3천만 원이고요. 송금 부인액 1,500만 원 유보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세법상 기초 인식해주고요. 그 다음에 감소 볼까요? 퇴직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감소액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단기중 직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감소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단기말 일시퇴직 기준 추객 1억 1천만 원 그리고 보험수리 기준 추객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수리 기준 추객 1억 2천만 원 곱하기 0%에서 기말은 0이 됩니다. 대차 차익 맞추면 설정은 마이너스 1,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0원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기말잔액 수정하죠. 기말잔액 1,500만 원으로 맞춰주고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 봐야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퇴직연금 충당금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차변 대변 똑같이 기입합니다. 그래서 기초잔액 보면 주 한국은 신고 조정에 의해서 퇴직연금 충당금 설정하고 있고요. 세무상 기초잔액은 9,9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기초잔액 9,900만 원 인식해 주고요. 감소는 1천만 원이었죠. 자, 그러면 기말잔액 세 번째로 판단해 봐야 되는데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퇴직금 추계액, 일시퇴직금과 보험수리기법 중 큰 금액에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을 차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의 T계정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수리 기준 추계액 1억 2천만 원에 기말잔액 1,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 1억 5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로 비교하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잔액과 비교해서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의 기말잔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잔액은 여기 나와 있죠. 대변에 기말잔액 1억 1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 1억 500만 원이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의 기말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대차 차익 맞추면 설정 1,600만 원이 되고요. 따라서 세무상 기말퇴직연금의 충당금 잔액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을 통한 과세 이연 방법은 그 계상 여부가 전적으로 법인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산서의 비용과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 인정되고요. 신고조정으로도 송금 산입이 허용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계획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입하지 않아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재원이 보험 차익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취득하면 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하게 됩니다. 보험사고로 유형자산이 멸실된 경우 소실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을 통하여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송금 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 입금에 산입되나 소정기한 내에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입금에 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의 유보잔액 계산입니다. 가법인 21기 사업연도 말 일시상각충당금의 유보잔액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유보잔액이요. 송금 산입이니까 마이너스 유보잔액입니다. 자료 나와 있고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의 유보잔액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 시분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회계상 계상한 감가상각비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가법인은 기계장치를 최대감가 3천만 원이고 감가상각액 1천만 원인 이 기계장치가 화재로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으로 2,500만 원을 수령하고 보험차익 500만 원을 계상했네요. 장부가가 2천만 원이었으니까요. 가법인은 21년 7월 19일에 소실된 것과 동일한 기기장치를 2,400만 원에 취득하고요. 감가상각비 300만 원을 계상했다 되어 있네요. 가법인은 신고조정에 의해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하고요. 신고 기계장치의 신고내용 연수는 5년이고 신고상가 방법은 정해법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는 300만 원이 있네요. 그럼 상각 범위액 계산해보면 2,400만 원에 대해서 정액법이니까 0.2 곱한 금액. 그리고 7월 19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초월 산입합니다. 6개월 곱해주고 11호 나눈 금액 상각범위액 240만 원이 됩니다. 상각부인액 6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과 환입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설정액과 환입액이 나오게 돼요. 설정은 어떻게 하냐?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보험차익 500만 원이 있고요. 이 보험차익 500만 원에서 한도는 어떻게 되냐? 설정 대상액을 보면요. 세법은 보험금 수령액을 구자산의 장부가액과 보험차익으로 구분하여 신규 자산의 취득에 구자산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먼저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2,500만 원 중에 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구자산 장부가액 2천만 원과 보험차익 400만 원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신규 자산 취득한 게 2,400만 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추가적으로 자산계획 취득이 없으므로 일시상각충당금은 보험차익의 자산 취득 가액인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험금 수령액이 전액 자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취득 자산가액 2,400만 원에서 구자산 장부가액 2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설정 대상액이 되는 겁니다. 즉 세무상 보험차익에서 미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이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금리 설정액 400만 원이 됐으니까 상각범위액 240만 원에서 이 설정액 400만 원을 곱한 금액 그리고 신규 자산 취득가액인 2,400만 원을 나눠준 금액 410만 원이 환입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상각충당금은 마이너스 유보자액을 보게 되면 400만 원에 40만 원을 차감한 금액 360만 원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법인세법상 충당금의 송금 산입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법인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한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액 송금 불산입합니다.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 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대손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계합니다. 대손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 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승계하여 합병 등기일을 가지고 있는 대송충당금으로 보게 됩니다. 즉 대송충당금 승계가 가능해요. 내국 법인이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토지의 취득에 사용했습니다. 멸실한 유형자산에 대체할 동일한 종류의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일시상각 충당금의 설정을 통한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10번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이익 처분에 의하여 임의적립금으로 준비금을 설정하고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준비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가능한 건데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어야 되고요. 비상위험 준비금, 국제회계 기준 적용 법인이어야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이 세 가지는 임의적립금으로 준비금을 설정하고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준비금입니다. 자, 불가능한 게 있는데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인데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엔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책임준비금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준비금은 결산 조정만 인정되고요. 신고 조정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이 가능하고요.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하고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인 손실보전 준비금 등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았네요. 양해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